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한 주 LB를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보실 게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오른 다음에 이 위에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게 예전 같았으면 한 번에 푹 꺼져서 김이 팍 샜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바닥권에서 한 번 더 치고 자리 잡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L생도 비슷해요. L생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요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지금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도 보시면 바닥에서 약 30% 정도 올랐죠. 그 이후에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요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고, 엘테라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오뱅 이슈가 있지만서도 일단 만연하게 올라가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테라는 최대 주주가 LB로 바뀌었고요. 이 소식이랑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고요. 엘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엘글 좀 많이 가야 될 텐데 일단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LB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그 LB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는 선양 남성암이랑 위암 말기로 단독 NDA가 좀 느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주력 중인 주력인 가남 1차가 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 상승을 했어요. 뭐 우리 쪽 LB도 사실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항서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 항서가 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책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좀 설명도 드렸고, 그 최근 중국 경제를 두고 세장 경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 한 2년 전부터 좀 그러긴 했는데 세장 경제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새는 세장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죠. 대신 세장보다 몸집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날 수 없고 몸집이 커질 수 없다는 건 국경을 초월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겠죠. 왜 기업들이 M&A를 하겠습니까? 몸집을 왜 키우겠습니까? 맷집도 키우고 자기 역량을 키우면서 무한 경쟁을 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데, 몸집을 키울 수도 없고 자유롭지 못하는 새는 살아남기 힘들겠죠. 뭐 세장에서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세장의 새는 관리인한테 지배되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관리인 입장은 이제 새가 어디를 날든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라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말 잘 듣는 새가 필요할 뿐인데요. 여튼 뭐 중국 당국 입장도 중국이 글로벌 공급 중심에서 이제 내수 확대 방침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소비 위주로 전환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해요. 처음에 이제 빵을 키우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를 선택을 했다면 이제 배분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해야 하기에, 그래서 인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내 말을 잘 듣는 기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세장의 새를 가두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서도 글로벌 진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입장도 보시면 중국 사람들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중국 정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중화, 가운데 중, 그러니까 화교할 때 그러니까 한족들, 세상의 중심. 중국이란 말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뭐 그런 면에서 중국도 글로벌 빅파마가 탄생하는 게 꿈이긴 할 겁니다. 뭐 현재는 아시아 1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세장 안에 있다는 그런 한계를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징성 있는 기업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암센터 전문의 아부알타 박사의 호평 기사가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신약 탄생에 기대감을 좀 더 더해줬고요. 대신 아필리아가 스위스에서 판매 신청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나마 아필리아는 사온 지가 꽤 됐습니다. 여지껏 LB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악재는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일단 솔직히 이미 독일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영국도 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문제는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이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중원은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 여기도 뭐 지금 또 합의 중 논의 중이니까 요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용의 엘생 대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생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엘생 뭐 그동안 리보의 보조 수단이다. 그 외에는 뭐가 없다라는 한계에 대해서 한용의 대표가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줘서 상당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을 됐는데 오늘은 FA 그러니까 HLB 헬스케어 남윤재 대표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FA 인수로 LB는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이게 매출이 이어지겠냐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뭐 보니까 여기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90배까지 오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을 해줬는데 남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는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신제품 출시로 매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크게 강조를 한 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다양한 종류의 간염병 진단 검사를 위한 신속 진단 키트를 양산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 HLB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에보트랑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진 회장 역시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도 했는데 좋은 협력 관계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헬스케어 FA가 다양한 간염병 자가 진단 키트 코로나19 제외하고 요거는 물론 계속 할 건데 이제 새로운 전략이잖아요. 새로운 목표는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다양한 간염병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제2의 컨던 점프를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윤재 HLB 헬스케어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을 찍고 엔더믹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많이 좋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엔더믹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매출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용 검체 채취 도구 매출 하락이 예상돼서 신규 성장 동력 확보 일환으로 감염병 자가 진단 키트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줬어요. 최근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매출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더믹으로 전환했으니까 요걸로 신규 성장 동력 확보로 매출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에보트와 10년 이상 유지된 이제 협력 관계 F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내 에보트와 이런 거 하면서 2019년에는 우수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보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에도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전 세계 공급사 중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에보트 한국 지사에만 납품했던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게 핵심적인 협력 업체로 자리잡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FA 같은 경우는 기존 영업 관련한 활동은 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코로나19는 제외라는 얘기가 이건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 상품 개발 및 사세 확장에 매진할 계획.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 연구소까지 설립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보시면 미국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전문의 갓산 아부알타 박사의 타겟티드 원컬러지 인터뷰에서 리보 그리고 캄렐리 병용 간암 1차가 매우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인데 요 암센터 같은 경우는 미국 3대 암센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종양 분야 권위자가 역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NDA가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 기사의 의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데 이어서 세계적 전문의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신약 성공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OS 중간값이 22개월로 최고치가 나왔죠. 소라 편입 대비 현저히 늘어나서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높다. 대신 코카시엄 비중이 좀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치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약물의 투여가 늘어갈수록
DB가 생기겠고 약물의 효능과 역할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최종적인 의미는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좀 전에도 우리가 항서가 더 급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빠른 NDA 제출을 위해서 LB 항서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모든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LB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둘 다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 아필리아 자진 철회 소식인데요. 일단 엘레바가 2020년 3월에 비베스트로부터 이제 러시아 북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아필리아 판권을 사온 다음에 이 판권을 다시 인셉투아한테 팔았고요. 유럽 권리를 받아간 인셉투아가 스위스 의약품청에 제출했던 아필리아 판매 허가 신청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필리아의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 균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판매 허가를 거부를 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셉투아 같은 경우는 스위스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중원, 미국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해결되면 뭐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중원, 미국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나름 LB 관리주들이 다들 이제 바닥을 좀 더 다지고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모습,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와주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명절인데 즐거운 우리 설 명절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특히 이제 영동 지방에 눈이 70cm가 쌓인다고 해요. 여러분들 특히 영동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 이제 동해안 바다 가시는 분들 눈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